자전거를 타고 먼저 광저우로 갔습니다. 광저우는 허남 지방 최대의 도시이자 광둥성의 송도인데요. 현재 중국의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광저우에서 제일 먼저 생긴 월수공원으로 왔습니다. 울창한 아열대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흥겨운 노랫소리가 사람들을 반겨줍니다. 중국에서는 이 공원에서 체조하는 분들, 춤추는 분들 참 많아요. 네, 공원 안에는 광저우시의 상징인 5마리 양을 형상화한 모양 석상이 있습니다. 현지인들이랑 같이 제기차기도 하셨나 봐요. 네, 공원에는 3개의 호수도 있는데요. 광저우 시민들에게 좋은 휴식처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다음은 광효사로 왔습니다. 기원전 113년에 세워진 광저우에서 가장 오래된 고찰인데요. 이곳 시민들에겐 경외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기원전에 세워졌다면 거의 20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네요. 굉장한데요? 네, 그래서 저도 안전하게 여행을 마치길 기도했습니다. 네. 저를 찾은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요. 다들 향을 피우며 소원을 빕니다. 나오는 길에 거리에서 하미과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하미과는 어떤 과일이에요? 중국에서 즐기는 여름철 열대 과일인데요. 메론이랑 비슷했었습니다. 아삭아삭하면서도 단맛이 나는 게 맛있더라고요. 아주 맛있게 드시네요. 이번에는 청평시장으로 왔습니다. 3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광저우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인데요. 약재와 향신료, 마른 버섯 같은 강장제들을 주로 판매했습니다. 우리 경동시장과 비슷해 보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버섯이요? 굉장히 크네요. 네, 저도 신기해서 한번 만져봤는데요. 네. 영지버섯 같았습니다. 와, 거의 우산 크기인데요. 일반 시장과는 좀 다른 독특한 모습이네요. 예. 또 동물들도 파는데요. 이곳에서 파는 동물들은 애완동물이 아니고 다 음식 재료들이라고 합니다. 식재료요? 다음은 진가사로 향합니다. 진가사는 광둥성에 사는 진씨들의 가족 사당 겸 서원인데요. 청나라 때인 19세기 후반에 지어졌습니다. 진씨는 광둥성에서 대대로 권세를 누리던 명문 집안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당의 규모도 굉장히 크고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네, 궁궐 못지않네요. 안에는 손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붓도 없이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참 신기했었습니다. 누가 손으로 그렸다고 믿겠어요. 옆에선 피리 소리가 그윽하게 울려 퍼집니다. 출출해져서 식당을 찾았습니다. 양꼬치를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즉석에서 구워서 먹으니 맛있었는데요. 가격도 비싸지 않아서 편히 즐길 수 있었습니다. 노릇노릇 바로 익혀서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kunming으로 가기 위해 광저우역으로 왔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기차가 연착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항의하지 않고 이렇게 여유 있게 기차를 기다리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몇 시간 만에 기차 타신 거예요? 8시간을 기다린 끝에 기차를 탔습니다. 와. 그리고 30시간 동안 갔는데요. 예상 시간은 훌쩍 넘어 쿤밍에 도착했습니다. 일찍부터 서둘러 아침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뭘 파는 곳이에요? 쌀국수를 먹으러 왔는데요. 선지를 넣은 쌀국수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먹는 쌀국수랑은 다르네요. 네, 그래도 든든히 배를 채웠습니다. 많이 배고프셨나 봐요. 아주 맛있게 드시는데요. 쿤밍에서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윈난 민족촌입니다. 윈난성 내 26개의 소수민족의 삶과 풍습을 표현해 놓은 곳인데요. 중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네. 시끌벅적한 게 무슨 행사가 있나 봐요. 네, 잠시 후에 있을 공연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연장으로 가봤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흥겨운 타악기 연주로 공연을 시작합니다. 소수민족들의 춤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소수민족들의 전통 공연을 한자리에서 보는 게 쉽지 않은데 이런 기회를 놓칠 순 없겠죠? 네, 다들 복장도 가지각색이네요. 마지막엔 공연자들과 관객들이 함께 어우러져 흥겨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소수민족들이 각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티베트 장족이 사는 곳으로 갔는데요. 티베트의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그러게요. 이 앞만 봐도 티벳에 온 것 같아요. 앞에서는 커다란 향을 꽂고 있었습니다. 오, 엄청난 향인데요.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불경을 새겨놓은 둥근 통인 마니차도 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소수민족 여성이 술을 맛보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좀 마셔봤는데요. 네. 술이 달달했습니다. 아, 달달하면 저런 표정 짓지 않을 것 같은데. 술은 술이니까요. 그래도 술 도수가 그리 높진 않았습니다. 요족. 이번에는 요족이 사는 집으로 갔습니다. 요족은 주로 중국 남부 산지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인데요. 집은 기와로 지붕을 얹어 멋있습니다. 집 앞에 이 큰 태극 문양이 있는 게 독특해요. 거리에선 맛있는 냄새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뭐예요? 구운 닭고기였는데요. 노릇노릇한 게 맛있어 보였습니다. 그 옆에선 닭을 직접 굽고 있었습니다. 와, 근데 닭이 꽤 큰 것 같은데 이거 토종 닭일까요? 예, 그런가 봅니다. 이번에는 백족 민속관으로 왔습니다. 백족은 이름처럼 흰색을 좋아하는 민족인데요. 그들의 거처로 들어가 봤습니다. 백족은 옷뿐만 아니라 가옥이나 담장도 모두 흰색으로 칠합니다. 정말 흰색을 좋아하는 민족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백족의 가옥은 구조나 장식 모든 면에서 한국의 전통 가옥과 비슷했습니다. 이번에는 케이블카를 타러 왔습니다. 어디 가시게요? 서산 용문으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한 15분 정도 가면 되는데요. 주변의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서산 용문은 해발 2,500m에 있는 삼림공원입니다. 여기서 다시 미니카를 타고 올라가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속도가 빨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용문으로 올라갑니다. 가는 길은 계속해서 계단으로 이어져 있는데요. 가면서 주변 전망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용문을 가려면 이렇게 1시간 정도는 산을 올라가야 합니다. 가는 길이 좀 좁고 생각보다 험해 보이네요. 가도 가도 끝없이 계단이 이어져 있는데요. 꽤 힘들었습니다. 네. 절벽에 나 있는 좁은 석굴은 도교 신자들이 70여 년에 걸쳐 만든 거죠. 드디어 용문에 도착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완성됐는데요. 청나라 때부터 도교의 전기를 받은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석굴은 18세기 후반부터 3대에 걸쳐 뚫은 것인데요. 도교의 수련 공간과 불교 사찰 등을 절묘하게 잇고 있습니다. 이런 절벽에 어떻게 석굴을 뚫었는지 좀 대단하네요.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훈민호수가 드넓게 펼쳐져 있어 보는 것만으로 시원했는데요. 네. 위로는 깎아지르는 듯한 절벽이 서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닌가 봐요. 또 올라가시는 거예요? 네,
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해서 온 김에 끝까지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표정들이 안 좋은데요. 어떡하나. 등산하는 것처럼 힘들어서 네. 잠시 쉬었는데요. 다시 길에 재촉합니다. 또 갈 때 계속 가야지. 또 쉬고 나면 더 힘들어지잖아요. 네, 드디어 꼭대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쿤밍호가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데요. 워낙 높은 곳까지 올라오니 멀리 시내가 다 보입니다. 탁 트인 풍경이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고향 풍경구로 왔습니다. 울창한 삼림 속에 자리 잡은 거대한 석회암 동굴지대인데요. 일부만 개방돼 있습니다. 60m 계곡 아래로 왔습니다. 협곡에서 배를 타고 계곡을 돌아볼 수 있는데요. 즐거운 마음으로 떠납니다. 배가 출발했습니다. 깎아놓은 듯한 웅장한 암벽이 이어져 있는데요. 대자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와, 여기에 오면요. 신선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어딘가 하잖아요 싶은데요. 10분 정도 배를 타고 난 뒤 본격적인 동굴 탐험에 나섭니다. 1989년 탐험대에 의해 발견된 이 동굴은 규모가 굉장히 큰데요. 바위에 난 길을 따라 한참 들어가야 합니다. 네. 의양동굴은 총 66개의 종류 동굴로 이루어져 있고 길이는 3,000m가 넘습니다. 한참 들어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광장도 나옵니다. 와, 이 광장 규모가 이 정도니까 동굴 규모는 오죽하겠어요. 석회암 동굴에 나 있는 길을 따라 걸으며 동굴 안팎의 수려한 경치를 감상하다 보면 어느새 2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와, 이렇게 돌아보는데 2시간 정도 걸릴 정도로 크군요. 동굴 안에는 세차게 흘러내리는 시원한 폭포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의 눈길을 끈 건 바로 다락문 형태의 지형입니다. 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듯도 한데요. 왜 터키의 파묵칼레를 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직접 발에 담가보기도 했는데요. 네. 어때요? 그리 깊지는 않았습니다. 고양동굴에는 종류석과 흙순들도 많았는데요. 독특하면서도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동굴 한쪽에서는 공연도 열렸습니다. 먼저 아이들에게 풍선 인형을 나눠주고 분위기를 띄우며 관객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공연을 시작했는데요. 대단한 볼거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즉석에서 글씨도 씁니다. 오, 즉석에서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 작품이 탄생했네요. 여기서부터 자전거를 타기로 했습니다. 체조도 하며 몸을 풀었습니다. 네. 시작합니다. 자, 그냥 성림을 향해 힘차게 달립니다. 자전거를 타면 체력 소모가 많아 금세 배가 고파지는데요. 그래서 식당을 찾았습니다. 어떤 곳이에요? 재료를 골라 음식을 주문하는 곳인데요. 다른 곳에 비해 가격이 저렴합니다. 이날은 토마토 달걀 볶음과 함께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 오리고기도 주문했습니다. 주행 후라 그런지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성림으로 왔습니다. 세계적인 카르스트 지형 중 하나로 손꼽히는 성림은 기이한 풍경을 갖고 있어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2억 7천만 년 전에 바닷속이었던 성림은 이후 지각 변동을 거쳐 융기하면서 지금과 같은 독특한 지형이 됐습니다. 최고 등급인 5A급 풍경구로 중국 내 최초로 지정됐습니다. 네. 하늘을 향해 높이 솟아
돌기둥이 빽빽하게 숲을 이루고 있는 성림. 돌기둥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데요. 그 돌기둥 중앙에 빨간색의 성림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하늘이 만들어낸 기이한 풍경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전망대에 도착했는데요. 볼수록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와, 정말 놀라운 풍경이에요. 독특한 지형이죠. 예, 이렇게 독특한 모양의 바위도 많습니다. 와, 이게 다 자연이 만들어냈다는 게 좀 놀라울 따름이네요. 네, 돌기둥이 만들어낸 울창한 숲인 성림은 천하 제1의 풍경이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쿤밍 동쪽에 있는 구이양으로 향합니다. 비포장길에 산도 많아서 정말 힘들었는데요. 꼬박 8일을 달려 도착했습니다. 거리에서 밥을 파는 곳이 있어 간단히 먹기로 했습니다. 뭐 팔아요? 볶음밥이에요? 예, 가격이 싸더라고요. 또 기름에 튀긴 빵도 있었습니다. 빵을 즉석에서 만드시는 거예요? 예, 바로바로 반죽해서 만드니까 신선해 보이더라고요. 밀가루 반죽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냥 튀기는데요. 중국인들의 아침 식사 메뉴라고 합니다. 네, 빵에 콩물을 함께 먹는다고 해요.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뉴죠. 간단히 요기를 하고 황가수 폭포로 왔습니다. 황가수 국가급 풍경 명승수에 있는데요. 구이양의 명소입니다. 황가수 폭포는 다양한 크기의 폭포 18개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의 폭포군입니다. 그럼 이게 가장 큰 폭포예요? 예, 아니요. 이건 그중 하나일 뿐이라 전체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와, 이 폭포가 장관이네요. 다른 폭포로 가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주변에는 이렇게 연못도 있고 아기자기하게 잘 가꾸어져 있어서 산책하기에 좋았습니다. 곳곳에는 크고 작은 폭포와 연못에 물이 차고 넘칩니다. 징검다리에는 날짜가 새겨져 있어 건너는 재미를 더해주죠. 아담한 연못이 운치 있습니다. 이제 황가수 폭포의 핵심인 대폭포로 갑니다. 건물 20층 높이에서 쏟아지는 물의 기세가 굉장했는데요. 아시아에서 가장 큰 폭포라는 말이 괜한 게 아닌 듯 했습니다. 황가수 폭포를 지나 이제 구이저우 성의 성도인 구이양으로 왔습니다. 먼저 하빈공원으로 왔는데요. 규모가 꽤 컸습니다. 입구에서는 인형들이 반겨줍니다. 안으로 들어오니 놀이기구가 있었는데요. 그냥 가기 섭섭해서 놀이기구를 타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놀이기구 타시는 거예요? 크기는 좀 작지만 이것도 롤러코스터입니다. 어린이용인 줄 알았더니 아니군요.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롤러코스터 치고는 좀 아담한데요? 크기가 작다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갈 땐 긴장되더라고요. 스릴이 넘쳤습니다. 비명 소리가 계속 나네요. 생각보다 아주 짜릿했습니다. 이번에는 구이양 북쪽에 있는 대도시 충칭으로 향합니다. 여기가 덥다는 그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충칭은 기온이 높아 조금만 달려도 힘들었는데요. 금세 땀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달리고 달려 충칭에 도착했습니다. 충칭은 4대 직화시 중 한 곳으로 거주 인구가 많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한 곳인데요. 복잡하지만 활력 넘치는 곳입니다. 먼저 자기구로 왔습니다. 2000년 전에 형성된 마을로 유명한 자기 생산지인데요.
현재는 중국의 옛 모습을 간직한 도심 속 전통 마을입니다. 구슬픈 피리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전통 악기인 표주박 피리를 파는 상점인데요. 모양이 참 독특했습니다. 네, 이 표주박이 달려있는 모양이 좀 독특하죠. 거리엔 사람이 아주 많았습니다. 신기한 볼거리도 많았는데요. 이건 맛이 엿과 비슷했습니다. 네. 거리에는 꼬치를 파는 곳도 있는데요. 해산물부터 각종 고기들까지 종류도 다양한 게 정말 먹음직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사동이랑 좀 비슷한 그런 곳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북인도식 빵인 로티를 파는 곳도 있습니다. 반죽하는 모습이 재미있어서 구경했는데요. 밀가루 반죽을 얇게 펴서 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버터 같은 걸 바르는데요. 네. 그 다음 반죽을 네모난 모형으로 접습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반죽한 걸 기름에 부치는군요. 고소한 맛이 나겠어요? 네, 간단하지만 맛있어 보였습니다. 자기구의 좁은 골목은 정감이 넘칩니다. 설탕물로 그림을 그려 사탕도 만들죠. 저게 결코 쉽지 않은 또 작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다음은 흥암촌 혁명기념관으로 갔습니다. 중일 전쟁 당시 중국 공산군 사령부가 있었던 곳인데요. 해방 후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쌍십 협정이 맺어진 장소이기도 합니다.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내부엔 400여 장의 사진과 300여 개의 유물 등이 전시돼 있는데요.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이 충칭에서 지냈던 생활 모습과 활동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곳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념관 뒤편 산길로 올라갔습니다. 중일 전쟁 때 사용된 팔로군 사령부 건물이 보존돼 있는데요.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안에는 중국 공산당 총리였던 저우원 라이의 집무실과 전쟁을 독려하던 라디오 방송국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충칭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로 갑니다. 중국에 있는 임시정부 마지막 청사인데요. 일제의 탄압을 피해 1940년 충칭으로 옮겼습니다. 한때 사라질 위기에 처했지만 복원 사업이 이뤄져 1995년 대중에게 공개됐죠.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이곳은 상하이 임시정부청사의 12배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태극기와 김구 선생의 흉상이 제일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이곳에는 김구 선생과 장제스의 회담 자료를 비롯해 독립신문, 광복군 자료 등 많은 사료들이 5개의 건물에 나뉘어 전시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를 또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의 현장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꼭 와보고 싶었던 곳 중 하나였는데요. 네. 보고 있으니 정말 숙연해집니다. 앞마당에는 임시정부청사 복원기념비가 있습니다. 잘 보존된 덕분에 임시정부청사를 볼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역사 현장인데 그래도 잘 보존되어 있다니까 다행이네요. 청사 안에는 주석 판공실이 있었습니다. 그럼 김구 주석이 사용한 집무실이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안에는 김구 주석의 사진과 함께 그가 사용했을 물건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탄 그런 기분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옆에는 국무의원 회의실이 있는데요. 긴 회의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희도 간 흔적을 남기기 위해 방명록을 썼는데요. 선조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다시 자전거 페달을 힘차게 밟으며 길을 떠납니다. 이번에는 목적지가 어딘가요? 청도로 가는 건데요.
가는 길에 자전거 바퀴가 펑크 나서 고생 좀 했습니다. 아, 워낙 오랜 시간 자전거를 타니까 이런 일은 다반사였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갔나요? 네, 그렇게 5일을 달려 청도에 도착했습니다. 가다가 수박 트럭을 만났는데요. 수박으로 더위를 좀 달래기도 했습니다. 이 수박 하나 고르는데 아주 신중하게 고르시는 것 같은데요? 네, 잘 익은 걸 찾아야 하니까요. 수박을 잘라봤습니다. 와, 속이 빨간 게 잘 익었더라고요. 네. 먹기 좋게 잘라주셔서 다들 수박 한 쪽씩 들고 정신없이 먹었는데요. 아, 맛있어 보이네요. 가뭄에 단비를 만난 듯 정말 달고 맛있었습니다. 청도에서 제일 먼저 찾은 곳은 판다 생태공원입니다. 판다를 보호하고 번식시키는 곳인데요. 귀여운 판다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판다들은 언제 봐도 참 귀여워요. 네, 그렇습니다. 판다는 잠꾸러기입니다. 일생의 대부분을 잠으로 보내고 이성에 관심이 없어서 번식이 힘든데요. 그래서 개체수가 점점 줄고 있다고 합니다. 아, 코알라만큼이나 잠을 많이 자는군요. 판다를 보려면 아침 일찍 서둘러야 합니다. 판다는 새벽 1시쯤 잠이 깨서 이른 아침까지 활동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 가야 깨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지금은 한창 아침 식사 중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판다는 죽순의 어린 싹만 주로 먹는다고 합니다. 공원에는 또 다른 판다가 살고 있습니다. 레드 판다인데요. 일반 판다와는 다르게 생겼죠? 그러게요. 뭐 크기도 작고 좀 너구리 같기도 하고 족제비 같이 생기기도 하고요. 네, 멸종 위기종입니다. 정말 귀여웠습니다. 귀엽게 생겼네요. 다음은 무사로 왔습니다. 제갈량을 모신 사당인데요. 6세기에 창건됐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유비의 사당입니다. 유비와 함께 의형제인 관우와 장비의 상이 전시돼 있어 삼국지 애호가들을 기쁘게 합니다. 눈길을 끄는 건 남송의 무장, 악비가 다시 쓴 제갈량의 출사표인데요. 이곳에는 문신들과 무장들이 안치돼 있습니다. 무우상 안에는 3의 묘가 있습니다. 삼의 묘가 뭔가요? 유비, 관우, 장비 이렇게 세 사람이 맺은 도원의 결의를 기념하는 곳입니다. 아, 여기는 삼국지 좋아하는 분들이 가시면 정말 좋아하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무우산은 학문의 신으로 숭배된 제갈량의 인기 덕분에 현재 그 규모가 굉장히 큰데요. 주변은 커다란 연못과 함께 조경이 잘 꾸며져 있어서 시민들이 쉬어가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출출해져서 식당을 찾았습니다. 유명한 곳이라고 해서 왔는데요. 샤브샤브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국물이 정말 맵더라고요. 매운맛의 대명사인 스촨 요리에 본고장다웠습니다. 네. 무우사 옆에는 금리 거리가 있습니다. 삼국시대의 상업 거리를 재현해 놓은 곳인데요. 상점과 식당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렇게 붓을 파는 곳도 있고요. 삼국시대에서 온 듯한 인형들도 있습니다. 판다 인형들도 파네요. 거리의 예술가 또한 수백 년을 거슬러 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여기 거리 분위기가 좀 다른 곳과는 다르네요. 네. 일행 중 한 명은 해나를 했습니다. 해나 문신처럼 하는 건데 한 일주일 정도면 지워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녁이 되자 홍등이 거리를 밝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거리에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는데요. 직접 다양한 체험도 하고 구경도 하면서 청두의 밤거리를 마음껏 즐겼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청두 동북쪽에 있는 도시 시안으로 향합니다.
무더위와 싸우며 열흘간 달린 끝에 드디어 도착했는데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시안은 산시성의 성도로 3,000년의 역사를 가진 중국의 고도입니다. 먼저 명대 성벽으로 왔습니다. 14세기 명나라에 의해 조성된 시안 고성의 성벽인데요. 자전거를 타고 성벽을 달려 둘러볼 수 있습니다. 와, 이 위에서도 자전거를 타셨어요? 네, 자전거를 타고 성벽을 달리는 기분이 상쾌하면서도 왠지 좀 특별했습니다. 현지인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느끼셨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수도 베이징으로 왔습니다. 베이징에선 만리 장성을 꼭 보고 싶었는데요. 저희는 모전욕 장성으로 갔습니다. 흔히 많이들 가시는 곳은 팔달령이죠? 예,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람이 적은 곳으로 간 건데요. 모전욕은 명대의 마지막 장성입니다. 아, 이제 도착했네요. 예, 예상했던 것처럼 모전욕은 팔달령에 비해 관광객이 적어 한산했습니다. 그렇네요. 확실히 한산하네요. 창밖으로 보니 주변은 산으로 겹겹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곳은 모전욕 계곡을 따라 장성이 지어졌습니다. 길이는 2km에 불과할 정도로 짧은데요. 경사진 곳은 계단으로 돼 있어 다니기 편했습니다. 이 계단 말씀하시는 거군요. 근데 계단 위에서 보니까 주변이 또 한눈에 보이는 장점이 있네요. 예, 여기는 경치도 참 아름다웠는데요. 가을 단풍이 들 때 풍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눈요기가 많아 중국 여행이 더 즐거웠습니다.